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15일 목요일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어제 밤 사이에는 시장이 장중 내내 상승폭을 줄였다가 또 장중에는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다행히도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등 폭은 하락한 거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퇴근길 라이브 강영현 이사님이랑 방송을 하면서 그분의 이제 뷰를 듣고 나서는 어제 밤잠을 자꾸 설치게 되더라고요. 나스닥 지수 자꾸 보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오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장의 변동성을 잘 이겨내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새벽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저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달린다기보다는 달리면 이제 지칠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산책하듯이 좀 유유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잠시 후에 마감 상황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분 오랜만에 오시네요. 미래세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또 아마 여러 가지 지표와 숫자를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지금의 시장에서 봐야 할 체크 포인트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주제는 뭐라고 설정이 돼 있었을까요? 저희가 항상 이제 방송 전에 메인 저희 썸네일에도 나오고요. 하단 제목에도 나옵니다. 오늘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게 이항영 위원님께서 항상 정리를 해주시는데 급락세는 일시 정지. 됐다. 일시정지 버튼이 살짝 눌러져 있고요. 미국 증시가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오늘 주제를 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 가운데 3대 지수 반등을 얼마나 했는지 내용을 확인해 보자면 S&P 500 지수,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폭도 가장 컸습니다. 다우 기준으로 0.1%포인트, 30포인트 오르면서 31,135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0.34% 상승한 3,946포인트 선, 나스닥은 0.74% 오른 11,710구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한 데에 따른 반발 매수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엊그저께 시장이 엄청 하락을 했을 때 미국 쪽 투자자 분들도 특히나 이제 굵직한 종목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게 올해 굉장히 많이 좀 시장이 안 좋았었던 5월이었나요? 봄쯤에 들어왔었던 매수 규모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어제 그래서 일단 3대 지수 모두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해서 출발이 됐고 장 막판에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S&P도 좀 막판에 좀 약간 출렁였어요. 근데 다행히도 다시 한번 장 마감 앞두고서 쫙 끌어올리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CPI 발표에 이어서 8월에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은 역시나 생산자 물가도 2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둔화가 나타났지만 계속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우려를 좀 안 해도 된다 쪽으로 기울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함께 보면요. 8월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 0.1% 하락을 했고 이는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이제
지난달에 보면은 7월 기준으로 0.4%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0.1%. 물론 이제 하락의 폭은 약간 둔화가 됐다라는 건 이제 어제 저희가 소비자 물가 지수 얘기하면서도 그 하락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나타나겠지만 속도나 그 둔화의 폭은 약간 느려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8.7% 올랐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8.9%였고요. 그리고 전월이 9.8%였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도 낮아졌고 전월보다도 낮아진 수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면요. 식품과 에너지 그리고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전달보다 0.2% 올랐습니다. 이렇게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뭔가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찾지는 못했고요. 이에 따라서 뭐 계속해서 연준의 긴축이 더 심해질 것이다. 어저께도 패드워치 관련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0.75%포인트, 뭐 1%포인트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또 0.5는 아예 사라졌고요. 0.75냐 1%냐 여기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이건데 어제 이제 전반적인 시장은 반등을 성공했기 때문에 약간 울긋불긋하긴 했지만 그래도 초록빛이 조금 더 많았던 시장이었는데요. 예. 전날에는 좀 빨개가지고 보여드리기가 민망했었는데 이제 어제는 좀 초록불이 있었으니까 쭉 보도록 하죠. 중간중간에 빨간 불빛도 보이고요. 또 진한 초록빛도 보입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0.09% 소폭 반등을 했고요. 애플도 0.96% 반등을 했습니다. 155달러 선. 근데 오라클 주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5%대 하락세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빠졌었는데 반등폭은 사실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강보합권 정도 기록한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약보합권 마감이 됐고요. 지금 보면은 퀄컴이 2%대 반등, 그리고 마이크론도 아쉽게도 0.95%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 IBM의 주가가 0.35%, 엔비디아, 퀄컴 그리고 인텔의 주가도 소폭 하락세로 아쉽게도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구글이 0.53% 반등, 메타가 1%대 하락했는데 지금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관련해서 이제 과징금 이슈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사용자 이제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광고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징금이 부과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약간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가운데 아마존 주가 1% 올랐고요. 어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3.59% 오르면서 302달러 선 회복을 했고 니콜라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니콜라도 함께 올랐는데 내용들을 살짝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컨퍼런스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술 책임자가 테슬라의 기술 책임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전기차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좀 경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계속해서 표현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테슬라의 뭔가 재무 구조나 이런 매출 구조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이와 함께 올랐고요.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트럭의 탈탄소화로 인해서 니콜라가 수혜를 볼 것이다. 뭐 이러한 분석과 함께 주가는 무려 니콜라 6%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제 이제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2%대 올랐습니다. 이제 88달러 선을 기록을 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올겨울에 그 유가 관련해서 이제 유류에 대한 공급난을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쪽에 있어서의 경기 위축 이런 부분이 세계 원유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가운데 근데 왜 부족하지? 왜 공급난이 있지라고 얘기를 하면요. 천연가스가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를 기름으로 대체할 것이다. 난방유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공급난 경고와 함께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2% 가까이 상승을 한 부분. 그래서 이제 관련한
정유주, 에너지주들이 엑스모빌 2%, 쉐프론도 2% 넘게 올랐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가도 함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빅테크들의 반등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뭐 금융 섹터나 헬스케어는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 가운데 존슨앤존슨의 주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보통주 50억 달러를 매입하겠다.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지금 최대 50억 달러의 보통주 매입인 거고 이 존슨앤존슨이 순부채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만료일 없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채를 쓸 계획이 없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 컴캐스트의 주가도 역시나 자사주 매입 규모를 200억 달러로 확대했다라는 소식 가운데 주가는 3%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장기 수익성 개선 계획, 그러니까 테슬라도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스타벅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저 내용을 잠깐 봤더니 로봇을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조하는데 뭐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타벅스가 노조도 생기고 사실 직원도 정직원으로 많이 바꾸고 가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이걸 기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회사가 발표한 조정 주당 순이익 증가율도 앞으로 3년간 15에서 10% 정도에 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10에서 12%였는데 이를 더 상향하면서 주가는 5% 넘게 올랐고요. 클라우드 소프트 업체 트윌리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직원 감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 감원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10% 넘게 강세를 보였고 앞서서 이제 존슨앤존슨 하나 얘기드렸는데 모더나도 함께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게 CEO가 코로나19 백신을 중국에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공급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6%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반등했었던 시장 분위기를 쭉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루짜리 반등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뭘 봐야 하는지 잠시 후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닭고기는 많이 커 광고 들으니까 갑자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닭볶음탕이나 찜닭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 어느 부위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닭가슴살을 좋아합니다. 퍽퍽한 그런 지방 하나 없는. 갑자기 배가 고파져가지고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 맛있는 거 챙겨 드시고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 할게요. 위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히 오랜만에 한 달 오십니까? 만이네요. 아니요, 얼굴이 더 검해지신 것 같은데 그래요? 느낌 되신가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 한 달 사이에 변수가 어떤 거를 많았죠? 가장 좀 유심히 보셨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날짜를 좀 두 개를 꼽아보면 네. 8월 26일하고 9월 8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26일은 잭슨홀. 잭슨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9월 8일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과 발언.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던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두 날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연준과 시장 사이에는 여전히 괴리가 꽤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무참히 시장의 기대는 깨졌다. 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부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네.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연준과 시장 사이에 있었던 괴리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실 때 이 두 가지 부분의 괴리가 좁혀지는지 아니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시장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은 좀 다소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역시 연준은 시장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이에서 저희가 한 가지 확인했던 게 Don't fight the Fed 절대 Fed에 맞서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두 가지 날짜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8월 26일 같은 경우에는 잭슨 홀 이후에 실제로 낙폭이 상당히 커졌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페드 피봇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었었는데 그러니까 페드가 좀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였고 그게 실제 어느 정도 시장의 반등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었던 실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개선에 크게 기여했던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깨졌죠. 페드 피봇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할 거야.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잭슨 홀 컨퍼런스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긴 한데 한번 화면을 좀 보시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제 이 목표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완화겠죠. 그리고 연준이 2%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있는 게 뭐냐면 그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심리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대중이 인플레가 지속될 거라고 전망을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비용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연준의 목표는 총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엊그제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보면 다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꺾이지 않는 것들이 확인이 좀 되고 있었던 것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연준의 대응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얘기한 게 이제 75bp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50bp는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50bp 올리나 75bp 올리나 이거는 뭐 도찐개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bp 올리는 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느낌이 다릅니다. 일단은 시장적으로. 느낌이 네.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75bp도 이때까지 올려본 적도 없지만 뭐 100bp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주는 의미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노무라를 비롯해서 일부 IB 쪽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 좀 더 낙폭을 키우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그럼 어찌됐건 이 성장 둔화를 지속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좀 파월 의장은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그러면 이제 페드 피봇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좀 누그러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하나가 뭐냐면 그럼 뭐 얼마까지 올릴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 수준이 네, 얼마까지 올릴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지난 6월 저점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년물 국채 금리가 대략 한 3.5% 내외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6월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제가 이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보시면 실제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6월 저점이 대략 한 3,600선까지 내려갔었고 이 당시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3.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시면 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이제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지금과 똑같긴 하지만 되게 매파적인 연준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 3.5%
올해는 최종적으로 왜냐하면 6월 그 FOMC 회의에서 SEP 즉 저희가 그 경기 전망을 또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연준이 올 연말에 3.5%까지 올릴 거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시장은 반등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제 이러면서 2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더라라는 이제 그런 전반적인 그러면서 7월장 이 랠리를 주도했던 게 결국에 빅테크들이잖아요. 이 사이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30% 넘게 올라가기도 했었고 주요 빅테크들의 평균 상승률이 20%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8월 들어서 계속해서 좀 증시가 출렁출렁하는 모습이 좀 보이면서 이 당시부터 보면 다시 한번 또 2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레벨이 대략 한 3.7%까지 올라와 있고요. 거의 3.8%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4%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3.5에서 4%까지 올라갔고 실제 그러면은 앞으로 이번 9월 회의를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남아있는 회의잖아요. 9월, 11월, 12월 이렇게 3번이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2.5% 정도이니까 상당히 4%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각 회의마다 평균적으로 50bp씩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4%까지는 이제 맞춰지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의 터뷸런스가 언제쯤 끝날 것 같냐라고 하면 저는 일단 2년물 국채 금리가 4%는 한번 찍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 와중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S&P 500의 직전 저점이 3,900 라인이거든요. 이 3,900 라인에 대한 지지가 매우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뭔가 학습적인 움직임 보면은 3.5 정도 갔을 때 3,600 레벨이었다면은 4 올라가면은 그에 상응하게 내려가는. 즉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시장이 여기에서 실망을 느끼고 이 직전 저점이 깨지고 다시 한번 저점까지 트라이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모습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직전 저점을 지지를 하고 이미 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가격을 선반영한다는 측면에서 4% 찍는 것까지 어느 정도 무난하게 소화하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9월은 좀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9월은 무난하게. 네, 9월은 무난하게.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역사적으로 보면 9월이 가장 좀 시장이 안 터프했던 좋았던 네, 달이었고 이제 4분기로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대감들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역시 미국은 소비의 나라인 거잖아요. 그래서 4분기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소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간 소비의 대략 한 60에서 70%가 4분기에 집행이 된다고 하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이익에 또는 외형 성장에 크게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보통은 이제 3분기, 그러니까 이 9월과 4분기 초, 한 10월 초쯤에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난. 그러니까 지난 2020년, 21년 한번 되돌아가 보더라도 항상 그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시장이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밤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실물 지표 발표와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에 대한 이 흐름이 좀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우리 김석환 위원님의 목소리 상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이 힘드셨나 봐요. 저요? 일이 너무 많으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목이 잠깐 좀 잠겨서. 예, 내 아이의 아버지 우리 김석환 위원님은 집에서도 바쁘시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바쁘신데. 자, 우리 시장은 마음도 바쁘고 그러니까 심리도 바쁘고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정말 매일매일 너무 첨예하게 바라봐야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의 숫자에 예민했던 적이 언제 있었는가? 그렇죠. 특히나 이번은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지금 7월달 FOMC 회의가 끝나고 9월 FOMC 회의까지 대략 한 2달 정도의 텀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그 다양한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데이터 디펜던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그 사이에 2번의 고용 보고서와 2번의 물가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앞전 3번은 잘 넘겼어요. 그나마 잘 넘겼는데 이번에 이제 틀어졌던 거죠. 솔직히 보면 틀어졌던 건데
근데 물가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방향성은 그래요. 네, 방향성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걸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뭘 보냐면 실제 그 제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중국의 생산자 물가를 계속해서 비교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는 8.1을 예상했지만 실제 발표는 8.3으로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이거 아닌데 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심 물가예요. 코어 CPI인데 이거는 이제 식품과 가격을 제외한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물가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는 더 높게 나온 거죠. 시장에서는 대략 한 6.1%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전년 대비 6.3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어라? 이게 물가 압력이 은근히 높네라고 하는 거고 실제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저희가 항상 이 물가를 높이고 있는 요인이 그 외부 요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특히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급망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외부 요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런 외적 요인을 제외한 상품이나 서비스 물가의 상승 요인은 결국엔 그러면 연준이 가장 우려했던 임금 물가의 악순환? 네. 이제 보통 제가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약간씩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가 이번에 좀 이슈가 많이 되긴 했는데 일단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주춤거려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게 여기에서 이번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주거비 중에 특히 렌트비, 임대료와 관련한 부분이었잖아요. 실제 CPI 내 전체적인 구성 항목을 보면 이게 이제 보통은 한 3분의 1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주거비가. 항목의 기여도가. 보면은 이 하우징이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거는 이제 작년 연말로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이 비중이 한 40%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평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번에 좀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이었고 특히나 이거는 이 임대료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서베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서베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높게 반영이 된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주택과 관련한 지표들도 보면 좀 다양하게 좀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부 저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모기 접체는 페니메 이런 쪽에서 보면 향후 주택 임대료나 주택 가격에 대한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 비중이 좀 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고 있는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를 돌파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뭐 지금 마찬가지긴 하지만 주택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하고는 거의 뭐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 기 때문에 일단 이 주택 관련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향후에 좀 더 둔화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좀 참고해 보실 부분은 뭐냐면 미국의 이제 아파트먼츠라고 하는 닷컴 이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요 한 40개 도시 미국 내 40개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월 대비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40개 도시 중에서 한 27개 정도가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거의 뭐 리얼 타임으로 나오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가 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고소 조사를 할 때 나오는 그런 지표들은 약간의 후행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에서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보셨잖아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엄청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꺾이면 후행적으로 함께 꺾인다. 근데 지난주에 원래 예상이 지난달에 4.2였고 이번 달 예상이 3.2였거든요. 이것도 지금 떨어지는 폭이 상당히 가파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발표는 2.3이 나왔어요. 정말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일단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뭐 미국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이런 가격들이 약간 끈적한 부분들이 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 좀 분명히 반영이 되는 가격대라고 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올 하반기 이후에 가면
생각보다 가파르게 꺾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속도가 둔화될 수 있지만 다음 달, 다다음 달 됐을 때 확연하게 꺾인 모습을 보일 꺾일 수도 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만한 게 네. 뭐냐면 유가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유가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뭐 간밤에는 유가가 소폭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일단은 좀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WTI 기준으로 보면 거의 1월 이후에 이제 저점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분에서 보면 이 유가 하락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에게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유가 하락이 되면 유가와 미국의 기대 인플레는 거의 동시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고 가솔린 가격이 꺾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대 인플레에 대한 모습도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돼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외에 주요하게 볼 만한 이벤트 중에 하나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가솔린 가격이 꺾이게 되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같이 반등하게 되고요. 또 하나 그 내부 중에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지난달에도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더 완만하게 꺾이는지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아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대중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이번 주 초에도 발표됐던 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했던 소비자 기대 조사 중에 내년에 기대 인플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라고 했을 때도 그것도 직전 대비 50bp, 0.5%포인트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약간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은 연준과 시장 사이에 있었던 두 가지 그 포인트 괴리 같은 경우는 당장은 좀 무너지긴 했지만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이 계속해서 강경하게 해야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어느 정도 그 우려나 부분들이 좀 경감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오히려 시장이 연준의 스탠스에 지금은 아닐 거야라고 하는데 더 붙는 게 아니라 연준이 꺾인다고요? 그렇죠. 이런 지표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확인이 되면, 네. 그러니까 당장은 여전히 높은 네. 수준의 이제 인플레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번에 8.1% 예상했지만 이게 지난달과 지지난달 한번 예상을 해보면 지난 6월달에 9.1% 찍고 7월달에 8.5. 예상외로 8.5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시장이 인플레가 피크아웃하고 있는 흐름을 강하게 좀 반영을 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달에는 생각보다 덜 떨어지다 보니까 좀 깜짝 놀랬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더 유의미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변화, 당장은 아니긴 하지만 점진적인 기조 변화에 대해서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시장이 그때부터는 좀 의미 있게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당장은 아니다. 네. 9월은 아니다. 9월은 적어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네.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걸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체크하실 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그 보셨던 것처럼 일단은 연준이 어느 정도 이 최종 금리의 레벨이 일단 시장도 그렇고 4%까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도표의 레벨이 얼마만큼 높아지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보여드렸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실제 시장은 내년 초 이후에 이렇게 꺾이는 걸 예상을 했지만 연준은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발생한 괴리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레벨이 3.5에서 4%까지 높아지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물가 전망이라든지 경제 전망, 성장 전망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번 3분기에 대한 전체적인 추정치 또 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애틀란타 연의 GDP 나오잖아요. 지금 2.6%까지 올라갔다가 3분기 경제 성장률 자료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 발표된 지표들이 반영이 되면서 1.3%까지 떨어진 상황이긴 하거든요. 뭐 그럼에도 일단은 뭐 견조한 모습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발표되는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가에 대한 전망.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업률과 관련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대다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거 실업률 전망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7월 달에 예상했던 게 3.7% 실업률이 나왔잖아요. 지금 8월 고용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6월 그 경제 전망을 할 때 올 연말 예상했던 실업률 이 3.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3.7까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업률을 4%까지 높이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4% 이상으로 혹시 올리는지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께서 이번에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 혹시나 시장에서 저는 일단 이번에는 75bp 인상을 좀 더 비중 있게 보고 있는데 혹시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더 허키시하게 나오는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잭슨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휴, 정말 뭐 이렇게 챙겨볼 게 많은지라는 그런 생각이 힘드니까 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해드리면 될게요. 아, 정말 이 변화를 매일매일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참 가장 어려운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봐야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게 저희가 그 수고를 덜어드리니까요. 함께 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오랜만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죠.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확 바뀝니다. 먼저 오늘 아침 라이브는 권순우 기자가 새롭게 뉴스3 플러스를 진행하고 김프로의 인사이트를 전하는 미스터 마켓 코너가 신설됩니다. 심층 인터뷰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퇴근길 라이브는 여도운 앵커가 합류해 저 정프로와 함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상한 형제들 강환국, 박근영, 강박 브로더스가 금요일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매일 한 기업씩 깊이 해부해드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는요. 최홍석, 장희성, 기존 MC의 미국 주식 최강자 장우석 부사장이 합류, 최고의 진행 조합을 구성합니다. 더 빠른 대응과 더 깊은 분석으로 매일 새로워지는 3프로TV,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7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해가 점점 늦게 뜨고 있는데 이분은 아예 해가 안 뜰 때 늘 출근하시는 분입니다.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별 떠 있을 때 출근하시죠? 달, 별 보시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의아하시는데 저는 엄청 일찍 퇴근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일찍 출근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많은 엊그저께 제가 외국에서 제 친척, 제가 조카들이 왔어요. 네. 그런데 딱 보면서 일 안 하시냐고. 낮에 네. 집에 계시니까. 네. 이게 늘 오해를 할 수 있죠. 새벽하니까 일찍 출. 너네 잘 때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어렸을 때 좀 저 연배 있던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그 간첩 신고하는 것들이 캠페인이 많아서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렇죠. 삐라 줬고. 어떤 사람은 간첩이라는 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새벽에 퇴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침에 해 중천에 떴을 때 그때다 이제 간첩 중에 하나고. 예, 그래서 가끔 농담합니다. 뭐 간첩으로 신고할 대상이라고 얘가 옛날에 살았으면. 정말 약간 이럴 때마다 위원님과 세대 차이가 살짝. 아니, 맞아요. 저 인정하죠.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간첩은 아니고요. 네. 미국 시장 이야기하느라 또 아침 일찍부터 늘 다니고 있다는 점 간첩 신고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뭐 일시정지. 네, 맞아요. 라고 하셨어요. 일시정지, 일시멈춤, 뭐 저지, 뭐 지지 요 정도인데요. 네. 지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어찌 됐건 일시멈춤 정도라는 거죠.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마크에서 스탑사인을 잠깐 쓰잖아요. 네. 뭐 그 정도가 아닐까라 그래 보는 거죠.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소폭 반등했는데 반등이라기보다는 소폭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스닥이 0.7% 올라갔지만 어저께는 5자가 앞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반등도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더 떨어졌었는데요. 또 여기 보시면 더 떨어졌었는데 막
막판에 다우와 S&P가 막판에 분전하면서 플러스까지 돌아섰고요. 네.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우와 S&P가 다 마이너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이었고요. 오늘 보시면 어저께 최근에 어떤 급등하는 것도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 그게 미국 달러가 됐건 10년물이 됐건 2년물이 됐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10년물 국채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이게 하락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멈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도 이건 뭐라고 말할까다가 숨고르기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잠시 전에 한번 달러 원 보니까 여전히 1,390몇 원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지금 숨고르기 현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엔화도 다 마찬가지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는 소폭 좀 올라갔는데 유가보다는 이제 천연가스가 무섭죠. 어저께도 올 겨울에 우리나라 가스값도 올라갈 수 있다면 걱정들 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네. 아마 저는 이제 LPG 가스를 타는 게 아니라 우리 장원석 부사님 천연가스 그 LPG를 타거든요. LPG는 값이 내린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뭐 비싸대 하여튼요. 그래서 제가 왜 샀냐 그랬는데 뭐 할 말은 없죠. 원래는 저렴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진짜 쌍팔년 되는 그 저렴했지만 계속 올라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 LPG 가격이 안 내렸다. 네. 자동차 LPG 타시면 더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네. 여하튼 유가는 1.5%를 낸 반면에 천연가스는 거의 10%가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삐라를 모르세요? 여러분 모르시는, 제가 아는 게 이상한 건가요?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 때 네네. 이제 삐라 주워서 네. 파출소에 그 가져다 주면 경찰관 아저씨 분들이 맞아요. 노트나 연필 이런 거 주셨거든요. 맞아요. 연필 줬죠 그때. 네, 예, 제가 기억나요. 뭐 나이가 예.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네. 자, 개별 종목 이야기 스타벅스부터 볼까요? 스타벅스 아마 많이 은근히 관심 있는 분이 계실 것 많아요.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끔 이제 부사연 때문에 저도 이제 세이브로 이런 거 가끔 보거든요. 네. 보면 우리나라에서 30위권 안에 있습니다. 오, 지금. 이 종목 순매수, 그러니까 보유에.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 뉴스 한번 타 증권사과에 한번 자료를 한번 우연히 본 적이 네. 있는데, 뭐 이건 뭐 설문조사 통해서 하는 건데요. 여성분들이 스타벅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젊은 분들 중에 물론 테슬라도 워낙 많이 있지만 남성과 여성 중에 가장 차이나는 주식이라는 건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젊은 여성분들이 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이게 주가가 이 언저리에서 쭉 올라오고 있으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먼저 올라가 있고 이번에 조정도 큰 조정이 없었던 주식인데요. 인베스터 데이를 했거든요. IR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을 다시 재개한다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향후 3년 동안 연평균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장이익이 한 주당 순이익이 플러스 15에서 20% 성장할 것이다는 자신감을 비롯했어요. 기존 전망은 10에서 12% 증가할 거로 봤는데 그걸 좀 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자신감을 비롯했다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어떤 외부 환경에 같이 떨어질 때 올라갈 때는 급등날 같이 할 수 있죠. 어저께 같은 경우 예의 없이 다 빠지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보면 결국은 숫자를 가는 거거든요. 숫자. 그래서 숫자를 상당히 자신감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죠.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회사에서 긍정적 얘기하고 회사에서 부정적 얘기하는 것은 좀 믿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국은 워낙 연초에 되면 장밋빛 전망이 남발합니다. 왜냐하면 오너가 있고 경영진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예전에 그 현업에서 많이 일할 때 보면 물어보면 왜 이렇게 너무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약간 보수적으로 전망해갖고 회사 높은 분한테 갖고 가면 이래갖고 되겠냐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업하는 겁니다. 그게 문화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간 나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장밋빛을 하면서 주가를 어떤 좀 올리려는 그런 욕심이 있죠. 그래서 요즘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제 큰 집 가는 유가들이 거기 있는 거죠. 이유가 배경이 많은 거죠. 특히 이제 의도적으로 거짓을 얘기하면 그 큰 집 가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엄청 큰 범죄입니다. 어찌됐건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것들을 일단 믿어줘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한다. 그리고 매장을 더 늘린다.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 있다. 그래서 2025년, 26년 되면 전 세계에서 중국 시장 가장 커질 수 있고 엄청나게 얘기를 해서 자신감을 피력했어요. 중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년 전부터 이 스타벅스의 맞아요. 뭔가 미래 모멘텀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늘어갈 줄 알았는데 중국의 그 유명한
커피 기업이 있었죠. 네. 지금은 상장 폐지된. 디디인가? 아니 디디가 뭐 있었는데 뭐. 기업 이름 갑자기 예. 생각이 안 나죠. 커피 아시는 브랜드. 분은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커피가 이제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면서 스타벅스가 주춤했는데 이제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팬데믹 때 주춤했었죠. 네. 팬데믹 때 전부 다 문 닫고 그랬으니까요. 그 회사 이름이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디디는 저기 우버 같은 걸 네. 보고. 여하튼 루이싱 커피. 루이싱 커피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JP 모건, 베어드, 바클레이즈, 웨드부시가 네 군데가 그런 인베스트 데이 IR 하고 나서 바로 목표 주가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기 때문에 특히 스타벅스를 갖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요. 이 방송 보시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꽤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저도 보면은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여유를 갖고 또 갖고 가시라. 왜냐하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만약 스타벅스를 애용하신다 그러면 계속 갖고 가실 필요 있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보면 스타벅스의 그 리워드 시스템에 대한 멤버십 있잖아요. 우리나라 약간 다르게 쓰잖아요. 그것들이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마일리지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그런 걸 활용한다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커진다. 예, 우리나라는 또 다른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다 쓰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모더나인데요. 모더나가 6%가 올라갔어요. 사실 모더나는 저는 이거 예전에 들었는데 또 까먹고 무심코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모더나가 됐건 뭐 존슨 파이저가 됐건 다 맞잖아요. 그 우리나라 거도 이번에 하나 승인 났는데 중국은 여태까지 외국 거를 한 번도 승인한 적이 없다잖아요. 중국 내부에 제가 작년에 들었었는데 지금 무심코 있었죠. 근데 이걸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확한 거는 중국에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지금요. 이런 보도만 좀 나오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좀 모더나가 좀 반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소파이. 네, 소파이는 스타벅스와 달리 소파이는 또 많이 갖고 계세요. 많이 그 젊은 분들 많이 갖고 계시고 소파이는 대표적인 역시 4번 주식입니다. 목표 주가 8에서 9달러. 그래도 12%나 올린 거잖아요. 엄청. 이거 9달러면 지금 가격 대비도 한 45%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가격 자체가 5달러니까요. 여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유를 보면 워낙 많이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인가요? 아마 미국에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 좋아하시는 매니아들이 계시지만 소위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하면 미식축구 NFL이 시작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 주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주시죠. 지난 주말 금요일인가 아니면 토요일 날 시작했을 것 같고 첫 번째 게임은 버팔로랑 LA랑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했는지 뭐 이번 주로 한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LA 스타디움을 3년 동안 또 소파이가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BTS 공연도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3년 했고 요번에 그 다른 그 LA에서 유명한 또 쿼터백이 있는데 그 친구랑 3년 후원 계약을 맺은 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얘기하면서 스포츠 시즌 뭐 이런 거랑 나왔는데 여하튼 많이 올리진 않았지만 여하튼 8달러에서 9달러로 올렸고요. 중립에서 매수. 이게 8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 정도 올린 거잖아요. 뭐 작은 건 아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페가 좀 올라갔고요. 존슨앤존슨은 자사주 매입을 50억 달러를 오늘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좀 반등하는 시도를 했고요. 누코는 상당히 또 반대의 경우입니다. 누코는 소재주에서 가장 살아있던 소재주고 팬데믹 때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올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참 실망스럽게 얘기하면서 주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1%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11개 섹터 중에서 6개가 올라가고 5개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소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소재 머티리얼즈가 떨어진 거 바로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좀 그런 거 혹시 관심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 증권사 직원분들 이런 거 좀 이해하시면 말씀드리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있었고요. 펠라트는 어저께요. 오늘 3% 정도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어저께는 11%가 어저께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반등을 했는데 왜 굳이 나왔냐면 펠라튼에서 이제 창업자들이 한 두세 명 있는데 워낙 그 창업자가 CEO하던 분이 올 봄에 그 CEO는 그만두고 우리로 보면 의장직 있잖아요. 의장직을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의장직도 이번에 쉽게 해서 그만두게 됐고 또 하나의 창업자가 일본계 분이 있어요. 일본계가 아마 그분일 겁니다.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이제 그동안에 그 법률 쪽에 책임자였는데 그분 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살아보자는 얘기하는데 지금 이거를 그 월스트리트저널인가 나온 그 기사의 이미지를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사진 보시면 익숙한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보시면 그 집에 있는 러닝머신이나 집에 있는 이런 거 자전거 이런 거 보면 실내 자전거 보면 이렇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럼요. 쓰이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 딱 이렇게 사진을 뽑은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전 세계 공통이군요. 펠라튼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 얘기죠.
펠레톤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집에 이제 요가 그 필라테스 하는 기구 좀 큰 게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옷들이 저렇게 원래가 있다. 당근마켓이 왜 돈을 벌겠습니까? 그런 것들 근데 팔고 또 사고 해서 올라가는 거죠. 팔기에는 또 굉장히 예. 또 비싼 값에 샀기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팔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어떤 운동해야죠. 이런 것이 지금 펠라텐 상황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본 기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네. 갖고 왔고요.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반대로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오늘 단독 기사가 떴는데요. 구체적인 목표가 이제 내부 목표가 나온 거예요. 2023년 3분기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후가 되겠죠. 3분기까지 광고 기반을 한 구독자를 4천만 명까지 확보하겠다. 추가로 신규로. 예, 광고 기반한 구독자. 물론 이게 옮길 수도 있겠죠.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네. 뭐 다 나겠지만 어쨌든 4천만 명 정도가 광고 기반 구독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긴 늘어나겠지. 네. 그것 때문에 내려오는 사람은 분명히 있겠지만 전체 파이는 커지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가 날 거라고 하는 건데요. 생각하는 건데 여튼 오늘 2.7%가 올라간 것은 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기사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요새 우리나라 콘텐츠 중에 수리남이 여러 가지 인기도 많고 말도 많더라고요. 말이 많을 것도 뭐 있습니까? 뭐 약간 논란도 막 있고 뭐 그러는데 저는 사실 아직 그게 막 액션 막 죽이고 때리고 막 이런 거라서 보진 않았는데 그런 거 제2의 성격적으로 그런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별로 안 아름다운 것만 좋아해요. 보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네. 넷플릭스가 이제 또 다른 오징어 게임 이후로 코리아 네네. 콘텐츠 중에서 이제 수리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서 네. 예전에 오징어 게임 흥행했을 때 넷플릭스 주가 좋았었잖아요. 그건 뭐 그런 거 좋을 수 네, 있죠. 예. 기대를. 근데 하여튼 수리남은 저는 그런 거 다 보거든요. 보셨어요? 전 다 봤죠. 벌써 예. 다 보셨어요? 그런 거 뭐 금방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황정민 씨, 황정민 씨 연기가 진짜 하정우 씨와 하정우 씨는 제가 보기에 그 주인공인데 둘 다 네. 주인공인데 황정민 씨 연기가 훨씬 500%더 잘한 거로. 워낙에 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넘어가겠고요. 훌륭한 분들이시죠. 메타 플랫폼 좀 보겠습니다. 네. 메타 플랫폼은 많은 분들이 이거 엄청나게 속상해 하시는 것이고 메타 플랫폼 떨어질 때마다 사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이제 넷피셜을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합니다. 네. 전 넷피셜을 계속 이건 특히 넷피셜이고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는데 저는 이게 작년 그 중반까지는 엄청 좋게 얘기하다가 작년 10월부터 제가 의견을 여기서부터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근데 메타 플랫폼을 제가 의견을 바꾼 얘기는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저커버그가 쉽지 않다. 15년이 걸려야지 메타버스라는 거에 비전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게 15년이 걸렸다고 그분이 얘기한 거고 15년. 올 요번에 한 2달 전에 그랬잖아요. 유감스럽지만 우리랑 같이 그런 비전을 쉐어할 수 없는 직원들은 그만두더라도 I'm not sorry 그런 표현을 했어요. I'm not sorry요? 예, 너희들 그만두더라도 I'm not sorry 분명히 그 워딩 그대로 했습니다. So cool하네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직원들한테 그 팀장급이나 이런 것 중에 자체적 인원 조정을 다 얘기한 거랑 공식화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요. 근데 중요한 건 어저께 10% 떨어졌어요. 어저께 제일 많이 뭐 워낙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런데 오늘 웬만한 것들이 반등을 그나마 저지되는 오늘 또 좀 더 떨어졌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왼쪽 거 그림 설명드릴게요. 10대들의 소셜 미디어의 사용에 대한 너 사용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시간이 아니라 너 사용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1등은 유튜브죠. 유튜브는 거의 100%. 빨간색 유튜브. 네, 이건 뭐 다들 아시니까 넘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틱톡이 2등 올라왔습니다. 파란색. 네, 틱톡이 인스타도 눌렀어요. 네, 노란색은 스냅입니다. 스냅. 네, 페이스북 여기죠. 네. 페이스북이 5등이 되겠고요. 인스타랑 페이스북이랑 합하면 틱톡이 이긴. 그래봤자 다 겹치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네. 그건 또 플러스 할 수 있는 수학 계산이 아니고요. 그 다음이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조금이라도 늘어나고 있어요. 또 재미나는 건. 그래서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또 바뀔 수 있다는 얘기까지 네.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요즘 여러분들 그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을 보면 페이스북을 미국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해요? 베이비 부모 있죠. 베이비 부모. 네. 부모 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모들만 쓴다는 거죠. 베이비 부모님들이 부모 많이 북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인스타도 릴스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 잘 쉽지 않은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리고 물론 돈은 잘 벌죠. 지금도 잘 벌고 있고 밸류에이션을 해서 이게 접어주다 뭐 이렇게 가치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데 분명히 있어요. 뭐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가총액이요. 딱 작년 이맘때요. 12개월 전에 이게 시가총액 큰 것들에 대한 이거 제일 위가 당연히 애플이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거는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을 다 그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작년 이맘때 메타플라미스의 빨간 거 있죠. 빨간 겁니다. 빨간색을 써놨는데 5위였어요. 지금 초록색이 뭐죠?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바로 위에 있는 거 초록색 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초록색 뭐그 순서 되겠죠. 테슬라인가요? 예, 초록색 뭐 테슬라보다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조그마니까 크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드릴 수 말씀은 8월 달 한번 역전됐다가 어저께 다시 10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 위에 있는 거가 비자입니다. 비자. 네. 9위가 비자인데요. 문제는 오늘이라도 좀 널어야 되잖아요. 근데 10위도 유지가 될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오늘 현재 어저께는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렸어요. 이거 다 빨겠습니다. 어저께요. 이거는 시가총액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헤이트맵 보실 때 보면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섹터별로 하잖아요. 이거 시가총액 순서입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 9, 10위잖아요. 메타잖아요. 그다음에 엑소모빌이랑은 차이가 한 8%밖에 안 납니다. 네. 이거 이거 금방 뒤집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 플랫폼 갖고 계시면 잘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다 11, 12 이거 중에 20개 중에서 마이너스 난 거가 2개 정도 있습니다. 메타랑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정도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좋지 않았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적극적인 대응은 쉽지 않다라고 메타 플랫폼 갖고 계신 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메타 관련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월간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의 반등이 과연 또 오늘 우리 국장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걱정 반 기대 반인데요. 오늘 하루도 시장 잘 보시면서 성공 투자 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